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 번째, 성상대의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작년 3월에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맞이한 것 같아갖고, 너무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코로나 덕분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는 현실로 맞닥뜨렸고요. 이제 코로나 덕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 덕분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정말 새로운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소비자들은 새로운 일상과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근데 사실 바뀌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패턴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은요, 최근에 보면 이제 식품이나 홈 오피스 용품, 소비자의 가전제품, 반려동물로 많은 다양한 제품의 카테고리들은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을 상승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 지금 내 비즈니스는 상승이냐, 하향이냐, 상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실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장대회에서는요, 여러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좀 기반해서 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혼자서 분석해 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비디오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네. 자, 맞죠?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비디오 소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많이 급증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더 계속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2021년도에는요, 어떤 플랫폼에서도 이 영상에 관련된 플랫폼들은요, 계속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요. 자, 미디어 소비가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사실 Z세대, 예, Z세대 사용자들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이제 브랜드는 높은 생산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내 컨텐츠를 갖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젊은 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X세대거든요. X세대인데, 미디어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X세대, 이 40대 중반에 영상을 찍어서 공유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저도 요즘에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그 스토리에 15초 동안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서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뭐 3초든 50초든 5초든 찍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냐면요.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 비디오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비디오, 영상을 어떻게 많이 송출할 것이냐, 어떤 채널에 계속해서 보여줄 것인지, 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에 더 민감하게 되었어요. 정말 민감하죠. 예전에는 뭐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 이런 단어를 썼는데, 가성비는 가격 대비 뭐 성능이 좋아서 예전에 뭐 다이소 같은 데를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뭐 가심비 비싸도 또 많은 좋은 제품을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민감해졌는데요. 민감해지다 보니 특별 할인 행사, 뭐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실 럭셔리 뭐 백화점 가서 고급 제품의 소비 매출은 늘고는 있대지만, 늘고 있다라는 게요, 사실 그 기존의 고객의 매출이 느는 거지 신규 고객은 안 생깁니다. 예. 더 가격이 더 낮은 브랜드나 현지 브랜드, 뭐 자체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이제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경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전망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힘들었잖아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들긴 하지만
올 3월 오늘이 1월이니까요. 3월에는요. 정말 이제 버티다 이제 못 버틴 분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달이 저는 올 3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확대와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대한 중심을 둔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현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로 불안정한 시기에 소비자들한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든 그 시도를 허용했던 기존의 제품을 성장 중심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이 현상 유지를 하자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곳을 찾으려 합니다. 예,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연구조사에서 보면요. 소비자들은 58%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변경을 감행하는 브랜드에 높이 평가를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디에 기부를 했다. 뭐 누구를 도와줬다. 예,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눈이 가죠. 예, 괜히 나도 저기 가서 뭐를 소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기부 활동을요, 되게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소비자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 브랜드를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매출, 나 혼자만의 상승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동반 상승과 사회 어떤 계층에 좀 뭔가를 기부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이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소비자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자동차 업계에는요, 막대한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대중교통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용을 자제하면서 이동 제한이 지금 사실상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풀릴 거 아니에요. 풀리면은 자가용을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형 이동 수단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예. 이런 것들을 자전거의 매출은 작년에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매출은 가면 갈수록 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조금 더 공부하셔갖고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지 또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많은 궁중이 모이는 곳은요, 가면 갈수록 피할 거예요. 예. 자, 어떠한 컨퍼런스나 박람회 같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행사를 참석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반문화는 회복은 되지만 정말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두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처럼 이 반문화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통금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9시 통금 시간이 해제돼도 사람들이 얼마나 반문화를 즐길 것인가. 네, 이제는 코로나 전처럼 이런 반문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소비자는 비대면 리테일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접촉이죠. 모든 결제도 휴대폰이나 모바일 장치로 인한 결제를 하고요. 지갑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방 안에 지갑이 있는지. 저는 돈을 넣고 다니는 지갑은 없고요. 카드를 넣고 다니는 지갑은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비접촉식 결제는 꼭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지 제품과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저는 대형 마트를 간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대형 마트보다는 그냥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뭔가를 대형 마트에 가서 소비하는 상황보다 이제 동네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많은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동네에 생기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가게들이 예전에는요, 평수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 동네에 자그마한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고요. 동네의 자그마한 가게에서 소비 현상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아홉 번째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진화했다. 인데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들은 우선순위, 라이프 스타일, 기존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건강한 웰리스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웰리스는 뭐냐면요. 웰빙과 휘트니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웰리스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 전과 또 후의 세상을 보자면은, 코로나 후에는요, 이 트렌드가 하나가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건강이라고 따지면 예전에는 이제 몸이 아프지 않는 건강이라고 따졌으면 이제 웰리스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소비자의 태도가 진화했습니다. 자, 열 번째는 새로운 사용자들의 이커머스 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럼 여기서 제목을 다시 보면은요, 새로운 사용자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용자들은 누구냐? 중장년층. 네. 중장년층의 그 소비 패턴의 첫 번째는요, 사실상 홈쇼핑이었어요. 홈쇼핑에 대한 소비 패턴이 가장 컸었는데, 이 5, 60대 중장년층이들이 어디로 왔냐? 이커머스로 넘어왔죠. 온라인에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 60대 중장년층을 이제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그 지갑이 두터운 분들도요, 5, 60대고요. 5, 60대의 소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5, 60대 소비가 항상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코로나로 전과 후로 따지면 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매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을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의 전과 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패턴이 변했죠.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 생활의 변화, 경제 변화, 환경 변화, 교육의 격차,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나는 따라가느냐. 이게 변화를 팔짱을 끼고선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 소비 변화에 따른, 나는 비즈니스하는 물건을 팔고 있는 나는 이 소비 변화에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 혹시 코로나 전에 팔던 방식으로 지금도 팔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도 코로나로 인한 하면은요,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라는 이 말을 이 수식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덕분에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시에 만나요. 좋은,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